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세입니다. 농지오케이의 대한민국 땅 투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농지법에 의한 농지대장 신고 의무와 그리고 벌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농지원부는 그 직권 작성 또 보유 관리하는 그런 대장이었는데 농지 대장은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농지법에서 농지 대장에 대해서는 그 변경 신청 범위하고 그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을 처음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는 이제 4월 15일자로 없어지고 4월 15일부로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되었다. 특히나 이 등록, 변경 이런 거에 대한 것은 8월 17일부터 시행되고 향후에 그거에 대한 의무 기준이 이제 의무가 우리한테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 신청 절차에 대해서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 규칙이 이제 모두 완비된 상태이고 시행일만 지금 일부 5월 18일 또 8월 18일 이렇게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은 주로 농지 취득과 관련한 사항, 그 다음에 농지대장과 관련한 사항은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발급하던 농지원부와는 완전히 다르게 농지대장은 이러한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 발급번호 해가지고 소재지, 그 다음에 소유 현황, 그 다음에 임대차 현황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누가 이제 농사를 짓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소유고 경작은 어떻게 되고 임대차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작용을 한다 그러면 별게 아닌데 작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뉜다 하는 것이고 그 농지대장에는 또 하나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한 취득 자격 증명은 어떻게 이게 그 연도별로 어떻게 발급이 되어서 왔는지 그 다음에 이용 실태 조사는 언제 어떻게 했더니 이용 현황이나 경작 현황 또는 처분에 대한 현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지 전용에 대한 것도 하지만 사실상 이 농지 전용은 농지 전용이 끝나면 이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요 앞에까지가 이제 문제인데 이거를 계속 날짜별로 발급 일자 또는 여기 조사 일자 이 날짜별로 이게 계속해서 이 대장에 대해서 이 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작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되었을 때에는 농지대장 정보 등록 또는 변경 신청서라는 양식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고구분이야 그렇고 신청인 인적사항이야 당연히 농지 표시 당연한 거고 임대차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많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이 됐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월 18일 날이냐 5월 18일 날이냐 아니면 금년 1월 1일부터냐 뭐 계속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너무 이런 거예요. 우리 민감할 필요 없어요. 날짜 그거 따져서 뭡니까? 지금 이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농업인 자격 시험을 보는 겁니까? 뭔 날짜를 그렇게 따져요. 농지원부는 2월 달에 정리를 해가지고 4월 15일자로 어쨌든 농지원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농지원부라고 하는 공식 명칭은 없어진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4월 15일부터는 지금 농지대장이라는 명칭을 써요. 다만 신고 의미나 이런 거는 8월 18일 날부터인데 이것도 너무 염두에 두지 마셔라.
농지원부란 말은 이젠 영원히 사라진 말이다. 그러면 4월 15일부터 지금 현재로서는 4월 15일부터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젠 4월 말경이니까 그것도 기억할 필요 없이 이제부터는 농지대장, 행정기관에서는 농지대장만 있다. 그러면 농지대장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 짓고 있는 사항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항을 소유자나 경작자는 내가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60일 내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농지대장을 띄워보시면 돼요. 농지대장을 발급 요청을 해서 농지대장을 띄워봤더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달라. 다르면은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제출을 했더니 지금 8월 18일 이전이기 때문에 나는 안 받아주겠다. 예, 그러면 지네가 쌓아놨다가 하든지 8월 18일 날 그럼 갖다 내라 그러든지 이것도 지역마다 다 틀린데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대부분에서. 근데 어쨌든 이것도 그렇게 내가 할 도리는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당장 처벌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내가 하루라도 빨리 제촌자경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농지대장에 대해서 이 농지필지에 대해서 내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농지대장에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기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으로서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뭐 시기가 언제니 뭐가 언제니 따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띄워놓은 것은 현재 정부 24에서는 5월 13일 이후에나 발급이 됩니다. 5월 14일 날까지는 안 돼요. 12일까지는 13일 날까지는 안 되고 14일 날부터 발급이 되는데 5월 14일 이후에나 되니까 그때 가서 하시는 거고 5월 13일 날까지는 뭐 시구 읍면을 가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 가서 팩스 민원으로 하든지 무인 발급기에서 된다 그랬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팩스 민원으로 신청을 해서 받든지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정이나 저가면 5월 14일 날까지 기다리시든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내가 빨리 확인을 하고 빨리 정리를 하고 특히나 지금 여기서도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던 필지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농지원부는 2월 말까지 우리가 수정 정정 신고를 한 걸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를 한 후에 이것을 가지고 농지대장을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이미 기존 농지원부에 있던 것들은 농지대장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던 것들 또 그때 당시에 소홀해서 내가 확인을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확인해야 돼요. 재산 누가 지켜줍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누가 뭘 어떻게 해주겠지 어디 가서 뭐를 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누가 지킵니까? 다른 사람이 쳐들어온 거나 도둑놈이 들어와서 뭐를 한 거나 강도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누가 막아야 됩니까? 내가 막아야 되는 거죠. 예. 이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모든 관리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제발 좀. 이 농지는 뭐 누가 또 딴 사람이 해주는 것 마냥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작자예요. 내가 경작자면 나도 이것을 농지대장에 또는 농업경제 등록을 함으로써 내가 직불금도 탈 수 있고 내가 농업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영농 경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결국 수혜자인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가 움직여주길 바라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행정기관에서 왜 안 했느냐.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동안의 농지원부는 법적으로는 직권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청해서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직권 등재가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농지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신고주의예요. 신고주의고 그거를 안 하면 처벌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알고서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격증명은 이제 이런 걸 하면 자격증명 발급해 주는데 뭐 크게 저거 하지 마시고, 자,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이 구체화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은 농지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에요.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 농지대장 정보 등록 변경 신청서 아까 보셨죠? 그거하고 이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은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식 온실이라든가 이런 버섯재배사 뭐 농막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축조 신고나 신고 필증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로 제방 이런 걸로 인해서 설치가 된 때 또는 뭐 농로도 있겠죠. 이런 걸로 됐을 때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변경 신청서 요구에다가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하면 된다. 그래갖고 농지 변경 신청을 만약에 거짓 허위로다가 했다 그러면 1차 250, 2차 350, 3차 5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했대. 조금 신고를 지연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걸려. 그러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요거는 좀 뭐라 그럴까 고의성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게으른 거, 무책임한 거기 때문에 조금 과태료가 얕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농지대장의 관리 신고 의무의 처벌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 49조와 49조의 2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는 농지법 6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시행령에 있는 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에서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건 안 올렸어요. 그 다음에 농지관리대장은 해당 토지에 대한 이제 자격 입증 서류예요. 그동안의 농지원부가 농업인 증명인 줄 알고 있는데 농업인의 증명은 농업경영체라는 것이 2010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법으로다가 만들어져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을 입증하는 서류는 농업경영체, 그 다음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자격을 입증하려는 하는 서류는 농업경영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이 농지대장이 그 서류가 된다. 그래서 농지대장은 글자 그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자격 입증 자료로서 가장 명백한 공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지는 앞으로 가급적 작용을 하면서 농업인을 하고, 만약에 임대를 하고 있다면 될 수 있으면 현재 임대를 하고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작용을 해서 하시고, 도저히 나는 내가 작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서 합법적으로 끌어나가시고, 물론 4인 간의 임대차를 해도 합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중과산세 10%가 절세가 되니까 이렇게 하셔라 그런 얘기고, 휴경이나 타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원상복구해서 작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타용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신고 의무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럼 농지대장 신고는 언제 해야 되나? 제가 앞에서 시작하면서 굉장히 열변을 토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농지원부 농지대장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있던 농지원부는 4월 15일자로 이제 폐쇄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15일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구 읍면에서 앞으로 10년간 보관하면서 그 폐쇄농지 사본을 발급은 해줍니다. 그러나 이건
죽은 서류, 그러니까 창고에 들어가 있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제 농지원부라는 말은 다시는 꺼내지 말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 날에 있었던 제촌 자격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 서류를 띄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를 뭐 새로 만든다, 새로 등록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없어졌다. 농지원부를 변경한다 이것도 없어졌다. 이젠 죽은 소리예요. 없어진 놈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농지대장을 등록 신고를 해야 되고, 법은 뭐 8월 달에 시행되든 어쨌든 그 이전에는 자율에 의해서 관리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소유자가 됐든 또 경작자가 됐든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고 또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경을 그때부터 했다는 것을 다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누가 뭐라고 그래든지 간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번 해보셔라. 그 다음에 지금 소유자나 경작자는 농지대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일단은 소유자나 경작자는 해당 농지의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보세요. 한번. 일단 발급받아 보세요. 자, 일단 발급받아 보는데 시구 운명까지 가지를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그러면 가까운 데서 한번 받아보시고 그게 지금도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5월 14일 날 이후에는 정부 24에서 발급이 되니까 그때는 거기서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발급을 받았더니 사실과 달라. 그 내용의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바로 가서 등록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이니 뭐니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바로 가서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같은 거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농지조사원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그 조사 요원들을 굉장히 뽑고 있습니다. 이 뽑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5월까지는 교육을 받을 것 같고 5월 이후에 어쨌든 조사를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나 농지원부에 없었던 농지들, 그다음에 농지대장으로 전환이 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조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린 기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왜?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루라도 빨리 가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해보고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등록 변경 신청을 하셔서 바로 잡아 놓으셔라 그런 얘기. 왜? 작용을 입증하는 서류라니까. 다시 한번 농지대장은 해당 농지, 해당 필지에 대한 이 제촌 작용 입증 자료예요. 뭐 제촌은 아니에요. 사실은 작용 입증 자료가 되는 거니까 어디에 가서도 농업을 내가 그동안에 했다는 입증 자료가 되는 것이니까 등록 변경 신고 등의 관리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다가 농지대장 등록 변경 신고는 신고 의무가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처벌 조항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변동사항이 논밭에서 생겼다. 또 경작자가 생겼다 하면은 즉시 이제는 신고를 하셔라. 즉시 신고를 하셔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농지에 대해서 농업인과 작용에 대한 서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향후에 농업인 입증에 대한 저것은 경작농지 전체 작용 입증은 농업경영체예요. 농업경영체는 농업인을 입증하는 서류이기도 하지만 그 농업인이 경작하는 전체 농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는 전체 농업인과 또 그 사람이 경작하는 전체 농지에 대한 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작용을 입증하는 서류이기도 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필지는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농업경제를 최대한 만들어야 된다. 물론 규모 이하에서 못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격이 되면 농업경제는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 필지에 대한 자격입증은 농지대장이에요. 이제 농지대장,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격입증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농지대장이다. 이건 행정기관에서 해주는 거예요. 농업경영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 일반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그 지소에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할 때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면 농어촌공사, 뭐 농지은행 업무, 또 이 농업경제 업무, 직불 업무 이런 것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농어촌공사 지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입니다 하고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그분 말도 맞고, 그 자체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라니까. 자, 농지 투자하고 관리하는 거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 정확한 용어가 또 정확한 날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가면 되고 가장 찾기 쉽고 손쉽게 갈 수 있는 곳, 또 이런 걸 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날짜 따지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또 날짜 따지지 말고 뛰어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딴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 또 딴 사람이 몰래 들어와 짐을 풀었는지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농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대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농업경제도 한번 띄워서 확인해 보시고, 농지대장도 한번 띄워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반드시 변경 신고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농업경제는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변경 등록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제는 3년에 한 번씩,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하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다. 농지대장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해야 된다. 뭐 60일 내에 하는 거예요. 근데 60일 뭐 이거 따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농촌에서 뭐 그걸 따져. 내가 확인이 됐으면 즉시 하시면 돼. 근데 내가 오늘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금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내년 이맘때쯤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시작한 1월 1일 날 임대차가 바뀌었어. 임대차가 바뀌었는데 지금 신고하려니까 60일이 넘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알아서 신고 잘 하시고, 아시잖아 어떻게 하려는 건지. 시험 보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냥 그런 거가 일어났을 때 60일 후에 했는데 2달 안에 하면 되니까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면 다 잊어버려. 농사 일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즉시 그냥 생각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고, 지금은 뭐 이 자체가 인터넷으로도 되고 뭐 정인하죠. 그러면 우편으로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해서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제촌자격 입증도 잘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세금 혜택도 보고 농업인 혜택도 보고, 그게 안 되면 자경을 해서 농업인 유지하면서 농업인 혜택 보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지 투자, 내가 이제 의무도 생겼다. 참 여태까지 없던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젠 우리 농업인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갔다고 정부에서도 보고 우리들의 능력을 믿어주는 거니까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의무는 잘 지켜가면서 내 농지 잘 관리하고 농지 투자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